미국 노동통계국이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 PPI는 전월과 변동이 없었고 식품 및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비용을 제외한 근원 PPI의 경우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로 예측치보다 0.4%포인트 낮게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 지표로 사용됩니다. 전일 나온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측치를 하회한 것과 관련해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을 제외하면 관세가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달부터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가 일부 부과되기 시작했고 알루미늄과 철강 관세도 시작하면서 점차 영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기업들은 관세로 인해 늘어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데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근 월마트는 공급업체에 관세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BMW는 미국 딜러들에게 새로운 관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몇 주 동안은 가격 전가 없이 흡수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세 비용의 소비자 전가 여부는 연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할 경우 CPI가 오르게 돼 연준은 긴축 압박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관세 비용을 마진으로 흡수한다면 PPI 부담을 느낀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축소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하방을 우려한 연준이 통화 완화 정책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30일간 휴전안을 거부했습니다. 현지 시간 1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외교정책 보좌관은 언론을 통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휴전안은 우크라이나 군대에 일시적으로 휴식을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해서도 논의 불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외신들은 푸틴 대통령이 휴전안을 거부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원유 등 러시아 돈줄에 대한 추가 압박에 나설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발표된 CPI를 통해서 물가 불안이 다소 완화됐고 그간 많이 빠졌었던 빅테크 기업들을 위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CPI에 이어서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됐는데요. 어제 CPI처럼 헤드라인 PPI와 근원 PPI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또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때문인지 오늘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출발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네, 해외 선물계의 왕자님, 해왕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일주일 만에 뵙는 해왕입니다. 네,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제가 좀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시장이 조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찾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오늘 좀 그에 대한 해답을 좀 꺼내 놓을까 해요. 저도 사실 이 자리 나오면서 좀 불확실하게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답 오늘 한번 시원하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려운 시장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지 잘 알려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선물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현물하시는 분들도 오늘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하시고 잘 한번 경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또 너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라이브 되고 있는데요.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신다면 또 마스터님께서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주실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이렇게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방송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나가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먼저 나스닥 선물부터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체크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지 불확실성 속에 우리 시간으로 3시 24분경 19,4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우상향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PPI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9시 30분경에는 19,600포인트까지 단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횡보하는 흐름 보여주면서 방향을 탐색하는 모습 이어졌고요. 10시 30분 개장 이후에는 우하향하는 흐름 나타나면서 11시경에는 19,324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현재는 0.87% 정도 하락한 19,44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오늘 나왔었던 물가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CPI와 PPI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나쁘지 않게 나왔다. 그냥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하면은 네. 사실 이제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장 반응인데, 사실 이제 어제 PPI랑 CPI 이 두 부분만 놓고 한다면은 이 시장에 대한 안정세는 들어갔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추가적인 이제 어떤 또 시장 매크로 환경이 또 발현됐죠. 예, 예산안 네. 관련한 셧다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지표에 대한 어떤 이제 시장 영향력과 사실 트럼프가 펼치는 활동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게 우선순위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당연스럽게 좀 트럼프 이기에 대한 활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표는 좋게 나왔지만 또 다른 악재가 또 예산안이라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반등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으로 펼쳐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뭐 지표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이제 근원 CPI든 뭐 PPI든 뭐 시장 예상치에 엄청 뭐 웃도는 상황도 아니고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봐야 되는 게 단편적으로 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금리 모니터링을 좀 더 체크해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한 시장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부분은 이제 5월, 6월 이제 금리 반영에 대한 부분이죠. 네. 그리고 발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려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5월치가. 5월치가. 네. 갑작스럽게 이제 뭐 최근 들어가고 5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눈에 띄었었는데 어제 지표 나오면서 다소 이제 좀 다운그레이드 되는 그 상황이 연출되면서 다시 6월로 좀 몰리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6월로. 예,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예상은 6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뭐 이제 금리를 뒤로 미룰수록 뭐 시장에 대한 어떤 경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표는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예산안이죠. 예산안. 네, 사실 저는 좀 그쪽으로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네. 그럼 예산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14일 미국 의회에 정부 예산안 의회 처리를 앞두고 하원에서 간신히 통과된 이 임시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지 그 불확실성 속에 지금 갇힌 상태이잖아요. 셧다운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상황에서 셧다운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숙제가 지금 워낙 많은 상황인데. 네. 근데 공화당 인원이 더 많은데 네. 트럼프가 잘 그래도 회유를 하지 않을까요? 조금 표가 모자라긴 해요. 조금 표가 모자라긴 하는데 일단 내용 한번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네. 지금 사실 이제 계속 내용이 뜨는 게 이제 임시 예산안 반대죠. 돈이 없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좀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 정부에 돈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플랜에 대한 부분은 돈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써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 예산을 좀 패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민주당이 또 합심해갖고 전체 반대를 이루면은 의회가 멈춰요. 이게 셧다운인데 의회가 멈추면은 이제 마비가 되는 거죠, 상황이. 근데 지금 상황 이제 관세 막 밀어붙이고 하는 상황 내에서 어떤 정책 꺼내는 상황에서 이 셧다운까지 일어나면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데 이거는 어떻게든 트럼프 이기가 막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은 가져요. 이 생각은. 지금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미국의 현 주소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미국의 현 주소. 일단은 지금 미국은 TGA 잔고만 활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지만은 채권의 순발행이 중단되고 있어요. 이게 부채 한도를 열어놔야 돼요.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이제 열어놔야지 이제 채권을 더 발행하고 그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미국이 빚이 너무 많고 이 이상에 대한 부분은 미국 빚이 너무 넘어가라고 하니까 한도를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아마 저는 이제 어떤 메인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6월에 금리 인하하고 이제 부채 한도 협상하고 다 겹치는 시즌인데 지금까지는 시장 어떤 미국 내에 있는 유동성은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셧다운도 저도 무리 없이 좀 진행될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내려요. 예, 셧다운이 일어나지 않고 무리 없이 예산안이 좀 패스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타이밍에 그걸 일으키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많이 하락이 일어났던 거는 이제 관세 정책 관련해 갖고 이제 밀어붙이면서 그리고 이제 GDP도 좀 꺾이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지표가 야 이거 시장 고점 아니야? 이제 시장이 이제 기업이 실적이 이제 턴하는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지배적인 분위기가 커요. 근데 메인 이벤트는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중국 관련해 갖고 이제 아직 이제 많이 관세. 남아 있는 상태고. 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악재밖에 없어요. 지금은 아직 어떤 거요? 드러나지 않은, 어, 예, 드러나지 않은 악재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악재밖에. 트럼프 의도는 다 보입니다. 예, 부채를 줄이고 어떻게 보면 좀 미국 보호주의를 펼쳐서 미국만 좀 살아남는 구조를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난주에 펼쳐드렸는데 지금 부채 한도 있죠. 그리고 관세 아직 제대로 시작 안 했죠. 이제 유예만 한 상황이잖아요. 계속적으로 시장 달래기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는 2분기 안에는 좀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6월에 부채 한도 협상이 있죠. 그리고 금리 인하도 다가오고 있죠. 네. 그러면은 저는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장은 뭐냐면은 2020년도 장하고 23년도 장이에요. 너무 쉬웠거든요. 쉽다는 표현은 뭐냐면은 지금 미국 정부하고 연준이 두 개가 있잖아요. 연준의 어떤 이런 정책상 돈에 대한 흐름으로 시장에 자금이 유입되는 거 판단하는 건요. 불확실성이 거의 제거가 돼요. 왜냐면은 중앙은행에 대한 역할은요. 굉장히 이 어떤 방향에 대한 루트를 쉽게 변경하지 않아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가지고 투자 가능한을 펼치거든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할 때 돈을 많이 벌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쉬워요. 돈만 많이 들어오면 돼요. 돈만 많이 들어오면은 올라요. 그죠? 당연한 거죠. 수요가 넘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연준이 역할론이 굉장히 높은 시기에는 이걸 쉽게 시장을 예측할 수 있지만은 지금은 미국 정부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높은 시기죠. 그냥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는데 언제 진행할지, 뭘 할지에 대한 예상 범위를 계속 범주를 벗어나요. 불확실성이 고조된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시기에 과연 어떤 미국에 대한 주식 투자라는 게 옳은 상황인가?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죠? 당연히 할 건 있어요. 할 수 있는 투자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하는 어떤 내가 지금 투자를 통해서 템버거를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상황의 연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국내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거의 단타 위주잖아요. 단타 위주. 뭐 미국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근데 국내장은 사실 오히려 단타치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 이제 미국장하고 디커플링 되는 현상이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미국장은 개인적으로 고점이 나왔다고 판단하는 입장입니다. 뭐 추후에 또 결과론이 펼쳐지겠지만은 좀 이따 차트 보면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미국 정부 돈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TGA 잔고를 쓰고 있다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그나마 미국에 대한 어떤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대한 유동성을 좀 유사 양적 완화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나마 버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버티는 거다. 근데 관세 있죠? 부채 한도 있죠? 이제 금리 인하까지 좀 겹쳐버리면은 저는 시장에 대한 어떤 금융 위기론이 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주의예요. 네.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지금 19,000 초반까지 어떻게 보면 선물 지수 평가로 했을 때 나스닥 떨어졌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이따 2007년도 리먼 사태 때 차트 보면서 같이 한번 판단을 해볼 거예요. 이 비교군을 조금 삼을 필요가 있어요. 뭐 요약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지금 3월이죠. 3월까지는 문제 없고 이제 4월에도 이제 관세 언제 갑작스럽게 이제 또 트럼프가 하냐에 따라 또 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3, 4, 5월까지는 시장에 대한 막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이제 긴축과 같은 하락, 리먼과 같은 하락 이 부분은 좀 드러날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6월 이후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월 이후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에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솔직하게 지금 타이밍에. 이거는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좀 추천드리는 거예요.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강하게. 지금 전체적인 통화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전 세계가 지금 금리 인하 진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미국도 이제 6월에 한다고 하고 유일하게 지금 금리 인상을 진입하는 국가는 일본밖에 없어요. 일본밖에. 여러분 지금 엔화가 뭐 올랐다 이런 표현하지만 엔화가 지금 굉장히 낮은 가격대예요. 여행 가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엔화를 많이 사놔야 돼요. 미리. 여러분 금은 못 사죠. 최근에 이거 금 굉장히 가격 많이 올라서 이제 김치 프리미엄 이거 줄어들어가고 또 피해 많이 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아무도 안 보는 걸 해야 돼요. 이거 또 6개월 뒤면은 또 엔화 부강론 막 나올 거예요. ETF 자금 쏠렸다. 미리 선진입 해놔야 돼요. 예. 자, 근데 방법론이 두 개가 있어요. 제가 지금 딱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내가 나는 지금 주식 관련해 갖고 조금 좀 상황이 무섭다라고 연출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방법을 좀 고수하는데 개인적으로 두 가지 방안이죠.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엔화 레버리지 상품을 투자한다. 이게 2번이고 1번은 뭐냐면은 정말 1번은 추천하는데 일본 증권사를 통해서 미국 ETF 채권을 사세요.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굉장히 쉬워요. 국내 증권사로도 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엔화에 대한 환율 차익과 동시에 이 채권 이자까지 얻는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해버려야 돼요. 이거 딱 1년 포지션 끌고 가봐요. 예, 그러니까 알아서 늘어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한 불안성은 예측할 수 없잖아요. 불확실성. 예, 주식시장은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입니다. 지금은. 막 더 오른다 떨어진다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구간대 머무는 걸 이제 범주 밖에서 범주를 벗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원화를 가지고 엔화로 바꾸고 이 엔화를 통해서
미 국채를 사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미국이 비이상적으로 구조화가 현실화됐을 때 엔캐리는 당연히 드러나겠지만 지금 미 국채에 대한 금리가 높은 수준입니다. 미 국채 금리가 높다는 건 뭐예요? 미 국채에 대한 가격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은 미국은 다시 한 번 더 제로 금리 인하를 할 거예요. 어떤 상황이 연출되면은. 그럼 국채 금리가 완전히 하락하게 되면서 국채 가격이 슈팅하게 돼 있어요. 그때 다 팔아치우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엔화도 알아서 올라 있을 거예요. 상황이. 그럼 지금 시장 매크로 환경은 뭐예요? 미 국채 금리가 굉장히 높다. 일본이 엔화가 굉장히 낮은 가격에 유치돼 있다. 이 두 가지 전제를 했을 때 두 개 다를 먹을 수 있으면서도 수익성에 대한 안정성, 손실은 극히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면서도 수익을 저는 개인적으로 50% 이상은 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안정적이면서도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예상이 드러난다면은 문제 없는 선에서 하는 게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 또한 마찬가지일 거예요. 종목 수가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계속적으로 추천할 수 있는 종목 수가. 예. 완전히 테마 싸움이에요. 순수하게 테마 발견되면 대응하고 이 싸움으로밖에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좀 이따 차트 다 보면서 한 번에 또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약하도록 할게요. 지금 불확실성 높습니다. 관세, 뭐 어제 PPI, CPI 떴지만은 뭐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 나왔지만은 문제는 그게 아니다. 뭐 이제 예산안 처리, 결국 돈이에요. 미국 정부 돈 없다. 계속 귀결되잖아요. 그죠? 부채 한도 협상도 남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채 어떻게 보면 녹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관세 정책은 또 필요하고 그럼 증시에 대한 어떤 하락은 2018년도와 같은 미중 무역을 좀 더 한 번 더 연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차트 관련해 갖고는 제가 여기서는 좀 말 안 할게요. 여기서는 좀 말 안 하지만 어디까지 떨어질까 미 증시가 나스닥 기준으로는 저는 상당히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결과값이 제 예상으로는 2026년도 오늘 3월 15일인가요? 오늘 3월 13일이요. 3월 13일이죠. 네. 3월 셋째 주에 둘째 주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올게요. 음, 그럼 그 결과값이 저는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때 가서 뼈저리게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너무 뒤늦게 그거를 하면 이거 할 걸, 이거 할 걸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너무 늦어요. 예. 그 주변 사람들이 뭐 하자, 누가 돈 이걸로 벌었다라고 하고 대응하는 거는 완전히 후발주자예요. 너무 뒤늦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예, 오늘은 엔화 꺼냈어요. 엔화. 좀 이따 차트 보면서 좀 더 딥하게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자세하게. 이상입니다. 네, 과연 미국 시장 어디까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이 부분은 저희와 계속 함께 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악재가 훨씬 더 많은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상승을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렵고 6월 이후에는 지금보다도 더 큰 하락장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예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짚어주셨는데 그 첫 번째로 엔화를 매수하는 전략 얘기를 해주셨고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셨는데 그중에서도 엔화로 미 채권을 매수하는 전략 더욱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엔화로 미 채권을 매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는 해본 적이 없고 조금 누군가의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마스터님 하나만 더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들이 그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증시가 하락하면 트럼프가 구원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푸시라는 말도 있는데 현재는 트럼프 푸시 있다 없다 또 의견이 많습니다. 스콧 베센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푸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마스터님 어떻게 보시나요? 구원이 어려울까요? 당연히 없죠. 당연히 없어요.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 얘기할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트럼프는 이용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가설이죠. 가설이긴 한데 지금 외국인 자금이 계속 쏠리잖아요. 외인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펼쳐지는데 이거 녹여야 돼요. 증시로. 그래야지 부채가 없어져요. 트럼프가 무슨 구세주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트럼프 이전에도 증시 고점 찍었는데 이거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뭐 가불론박도 펼칠 그것도 없어요. 결국 어쨌든 트럼프가 이 위기, 증시에 대한 위기보다 지금 포커스 맞추는 거는 미국 자체 내에 있는 부채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 그리고 미국 자체에 대한 어떤 지난주에 얘기했었던 정책 있죠. 일자리 법안 관련해 갖고 예산안이 필요한데 돈이 많이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살릴까, 자국민들을. 여기에 초점만 맞춰져 있지 증시는 퍼포먼스예요. 저는 이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잘해요. 근데 거짓말을 정말 자신 있게 해요. 네. 뭐 우리나라랑 굉장히 상반돼요. 그게 분석이 나왔거든요. 트럼프가 둘 다 거짓말을 하지만 트럼프에 대한 거짓말은 뭔가 사람을 현혹시킨다. 그게 어떻게 보면 기업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증시는 못 살립니다. 그건 기대값은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네, 트럼프 풋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하방으로 더 열고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나스닥 선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기술적인 분석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일간 기준으로는 적극 매도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표들 중에서 8개의 지표가 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시간당으로 해서 봤을 때에는 매수 사인을 주고 있는데요. ADX와 CCI, ROC, 브랜베어 파워 이 지표들이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스터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팻말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중장기적으로는 매도이나 현재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네, 한번 짚어주시죠 기술적으로. 네, 타점은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일단은 전전일 차트를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19,139.25포인트 여기 저점 밀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 구간이 당분간은 좀 밀리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일단은 반등에 대한 1차 구간이 기준선까지는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27,000포인트까지는 반등값을 좀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기 좋습니다. 뭐 예산안 관련해 갖고는 지금 이슈가 됐지만은 저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향후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 논쟁이 굉장히 이제는 어려운 시기가 될 거예요. 자,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19,000에서 21,000포인트까지 좀 장기화될 수도 있어요. 나스닥 선물 기준입니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장기화라는 거는 제가 보고 있는 거는 3월, 4월까지예요. 4월까지. 이 정도 좀 보고 있는데 왜냐면은 사실 이제 유사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자금이 다 떨어지는 시기다. 이 평가고 이제 TJ 잔고라고 하죠. TJ 잔고가 다 떨어지는 시기가 도래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관세 관련해 갖고 계속 이제 하나씩 던질 거예요.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지금 제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제일 싫어하는 매크로 환경이에요. 뭐 하나 어떻게 보면 예상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시즌에 좀 들어갔어요. 언제 뭐 할 거다, 뭐 할 거다 이러한 환경이 되면 이런 구축이 될 거다.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공존하는 연출이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중요한 거는 오늘 트레이딩 사항은 오늘 고점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수 보셔도 괜찮습니다. 당일 고점 넘어가는 기준이에요. 그때부터 매수 트레이딩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630포인트 넘어가면 그때부터 매수 보셔도 돼요. 지금 대기 구간이에요. 이거 지금 일목 뚫고 들어가는 거 좀 기다리는 구간이거든요. 기다리는 구간인데 이때부터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다소 발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판단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과거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차트. 네. 나스닥 지금 구간이 지금 어떤 구간에 속해 있나라고서 좀 한번 보고 싶은데 개인적인 의견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왜냐면은 사실 하락에 대한 이론을 꺼내면은 반발이 너무 심해요. 예, 반발이 너무 심하고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지금부터는 좀 하락 우세론에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하고 싶어요. 지금 오른쪽은 2007년도 차트 좀 꺼낼게요. 예. 지금은 어떤 구간에 속해 있냐면 지금 왼쪽은 현재 나스닥 2025년도 차트입니다. 오른쪽은 2007년도 리먼 사태 때예요. 실제로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시작한 게 2008년도 말인데 그때 지금 구간은 어떤 라인에 해당이 되냐면은 이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지금 이 네모칸하고 이 네모칸하고 좀 동일시 봤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어떻게 보면 시장을 2006년도, 7년도, 5년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끌어왔던 게 지금과 유사한 현상이죠. 지금 딱 템버거가 됐어요. 확인해 보세요. 딱 템버거예요, 여러분들. 재밌죠? 차트가. 네. 그러면은 시장이 흔드는 구간이 좀 장기화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시장 위기론이 이제 6월 이후에 좀 불어닥치더라도 이게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실제로 금융위기가 발동을 한다는 건 이제 은행권에 대한 어떤 실제 어떤 회사가 하나 무너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아예 부도가 나거나 리먼 브라더스 은행처럼 하나 무너지는 효과가 드러나게 된다면은 이제 줄도선 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악한 최악의 상황으로 이제 증시가 좀 폭락하는 현상이 좀 다소 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까지 좀 굉장히 길어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가설을 좀 내뿜도록 할게요. 앞으로 이런 시즌에 지금 돌입이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기간이 거의 이제 1년이 넘어요. 여러분들 생각한 것보다 좀 장기화된 전략이에요. 근데 인버스 관련해 갖고 투자해도 되잖아요 라고 하는 건 사실 인버스라는 건 사실 고레버리지예요. 예, 손실 대비해 갖고 수익이 완전히 고레버리지기 때문에 저는 사실 투자를 할 때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건 손실을 먼저 생각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손실을. 그래서 지금 제가 엔화를 자꾸 꺼낸 이유 자체가 뭐냐면은 그럼 엔화를 투자를 어떻게 적절하게 할까라고 평가를 했을 때 단순히 엔화만 갖고 좀 해지하는 전략 자체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겠다 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본 증권사를 통해서 엔화를 미국 ETF를 사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엔화로 환전이 돼요. 엔화로. 그러면은 현가에 대한 부분 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1차적인 투자가 드러나죠. 그럼 2차적인 투자는 뭐냐면은 미국채 투자예요. 미국채 투자. 근데 이 방법을 추천드리는 거는 이 장기화 때문에 그래. 이 장기화. 1년 이상에 대한 부분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수익성을 좀 거두고 싶어라고 판단했을 때는 그 효과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손실에 대한 범주를 따지지 않는. 이거는 내일 당장 해도 괜찮아요. 솔직하게 얘기 드릴게요. 내일 당장 해도 괜찮습니다. 예. 손실에 대한 비중 레버리지가 그닥 크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매집 구조를 펼치는 게 좋아요. 자, 엔화랑 국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엔화부터 볼게요. 예, 엔화예요. 제가 좀 길게 보고 있죠. 예. 엔화가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엔화가 떨어진 이유가 20년도부터 해갖고 계속 떨어진 이유가 여러분들 왜 떨어졌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 다른 친구들 다 이제
금리 인상할 때 혼자 금리 인하 구조로 끝까지 버티던 친구예요. 혼자 양적 완화 고가에 대한 유지 퍼포먼스를 보였기 때문에 반대급 부족인 현상이 굉장히 컸었어요. 결국 뭐예요? 혼자 돈 뿌리고 있었다 이겁니다. 지금은 다 어떻게 돼요? 돈 다 걷어들이고 이런 상황인데 이제는 일본이 금리 인상에 대한 구조를 가려고 하고 있어요. 예, 가려고 하고 있다. 근데 미국이 만약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급격하게 이제 제로 금리로 만약에 한 번 더 연출이 된다면은 엔캐리는 너무 당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그죠? 상대성이에요, 결국. 미국에 대한 어떤 통화 정책 구조와 BOJ에 대한 통화 정책, FMC와 BOJ에 대한 통화 정책적인 구조가 상반성을 계속 이루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 자체가 일본이 다시 한 번 더 뒤집고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또 위기론이 급격하게 된다면은 엔화는 금리 인상을 안 해도 급격하게 엔캐리 효과도 더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투자에 대한 대안은 엔화입니다. 자, 2번 투자는 이제 미 국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 국채 가격이죠. 미 국채 가격이 뒤집으면 미 국채 금리 되는 거예요. 근데 미 국채 가격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에요. 낮은 수준입니다. 만약에 트럼프에 대한 어떤 부채 녹이는 과정 자체가 통한다면 미 국채에 대한 금리는 당연스럽게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가격은 당연스럽게 올라가고. 그죠? 만약에 이전 수준에 대한 회기값을 좀 가진다면은 가격에 대한 대응, 이자 말고, 이자 제외입니다. 이자 제외 말고 가격에 대한 부분으로도 20, 30%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예요. 엔화만 볼게요. 다시. 엔화는 어떻게 되나요? 예, 엔화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가격에 대한 회귀 가능성을 제외한다면 20% 이상에 대한 수익률이에요. 우리가 항상 보는 게 뭐예요? 환율, 채권, 투자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상품이거든요. 이 두 개를 그냥 결합시켜 버리는 게 제일 나아요. 지금 상황은. 진짜 엔화 바닥이고 미 국채 가격 진짜 둘 다 바닥이에요. 이 이하로 좀 더 내려와야 굉장히 힘든 환경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본 증권사를 통해서 엔화를 가지고 미 국채 ETF를 사들이는 겁니다.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가격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미 국채를 사서 이제 미 국채 가격이 오를 때 팔면 돼요. 이자 소득도 없고 가격도 올랐을 때 팔 수 있고 그 구조가 지금은 어느 누구도 언급 안 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거의 최초일 거예요. 남들이 안 보고 있을 때 해야 돼요. 안 보고 있을 때. 예. 시장의 불확성이 더 커지고 위기론이 확정되면은 이 두 개는 동시에 올라 버립니다. 예.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노란톡에서 방법론을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나는 현금을 좀 더 보유할 거야 라고 하신 분들도 저는 이 투자가 적합하다고 봐요. 예. 시장 위기가 오면은 자연스럽게 전체 자산이 강가가 될 거예요. 전체 자산이. 뭐 저는 부동산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국내 상황도. 올해 제가 개별적으로 왜 사견으로 얘기하는 건데 IMF급 비슷하게 좀 올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아닌 미국 시장도요? 다? 우리 시장이요. 우리 시장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는 IMF 때는 우리나라가 성장성 있는 신흥국이었거든요. 극복에 대한 어떤 가능성이 제기되는 시장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코리아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구간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한다면 과연이라는 표현을 좀 하고 싶어요. 과연 이거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 의문점이 좀 제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맞아, 환율에 대한 좀 전환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이 판단도 들고요.
부동산까지도 좀 위협이 가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주식시장 무너진 다음에 후행성으로 들어오는 게 이제 부동산 시장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좀 사실 토지거래 허가 푼 것도 굉장히 저는 의문점이 많아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은데 뭐 어쨌든 정책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박은 할 필요 없고 좋지 않은 영향이 계속적으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안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터지면 항상 그때 대응하려고 하거든요. 그땐 늦어요. 이 부분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노란톡에서 할게요. 여러분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선물 전략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 하락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 대안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고요. 또 향후 우리 시장 코스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상황들 잘 파악을 해주시는 해왕 마스터님이신데요. 파악과 동시에 또 대응법도 알려주시는데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러한 부분들 노하우 더 얻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실까요?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마스터님이 앞서서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동안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코스피 목표 저항점 산출 좀 부탁드린다라고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코스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항점 어디 정도로 보시나요? 일단은 2650이 거의 이제 제가 생각한 1차 저항점인데 일단은 들어가고 나서 지금 시장이 밑으로 흐르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저는 2700은 한 번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제가 사실 2650 언저리에서 이제 반청산을 웬만하면 좀 주도를 했어요. 웬만하면 지금 좀 정리를 하셔라 이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돌파가 들어가면 이제 완전 정리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실 이제 미증시 영향을 지금 최소화되고 있긴 한데 최근 들어서 최소화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 또한 잠깐이에요. 잠깐. 관세 관련해서 이제 또 시작되고 하면은 이제 증시에 대한 하락이 우세할 걸로 점쳐지는데 저는 2차 저항은 2750에 있다고 봅니다. 2750, 50포인트. 한 3월, 4월에 대한 구간은 이 박스 구간으로 굉장히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 네모칸에 있는 박스 구간이죠. 예, 네모칸 박스 구간으로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절대 국내 증시는 스윙 이상으로 끌고 가면 힘들어요. 이거 힘듭니다. 물리면 버틴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당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당일 청산 위주에 대한 흐름으로 계속 끌고 가셔야 돼요. 단타 위주로. 안 그러면요, 굉장히 진짜 10년 그 얘기 있잖아요. 물리면 자식한테 물려준다. 네. 그런 코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여러분들 제 가설이긴 한데 저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코스피 3천 돌파 못할 거라고 봐요. 1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지 가능한 거지 성장성이라든가 다시 올 수 없는 어떤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가격대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500 라인에서 계속 멈돌고 2,500에서 3,000 사이 라인 맴돌 때 있잖아요. 국내 증시에 대한 한번 정리 기회라고 판단을 해요. 정리 기회. 올 정리 기회.
아시겠죠? 예. 지금 국내 이제 대기업들도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기론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뭐 어떻게 보면 언론이라든가 너튜브를 통해서 이런 거를 계속 확인하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작년에 알았어요, 사실. 왜냐면은 제가 그거를 아는 기준은 뭐냐면요. 회사채에 대한 어떤 이자율로 좀 측정을 하거든요. 발행 규모라든가. 근데 작년부터 내돌았던 얘기가 재작년부터 어떤 내돌았던 이 회사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 어떻게 보면 제 주변 대기업 지인들을 통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성장성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역대급으로 한번 찍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미국 입장에서 물가가 오르기 전에 선주문한 효과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어요, 한 번은. 선주문한 효과다. 그러면은 추후 2분기, 3분기에 대한 어떤 물가에 대한 오름세를 방지하기 위한 선주문 효과가 과연 실적으로 어떻게 표출될지는 안 봐도 답이 나온다라는 저는 가능성이 제기가 돼요. 네. 굉장히 안 좋은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안 좋은 말밖에. 근데 어떻게 대처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냐, 어떤 게 좋은 투자에 대한 상품성이 있을까, 나는 리스크를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좀 증식할 수 있을까, 이러한 판단 자체를 계속적으로 강구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 방법은 다양해요. 이런 부분은 제가 노란통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고 일단 저항점은 2750에 한 번 더 있다. 이렇게만 판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코스피 2750까지 돌파했을 때 현금화 전략이 유리하겠고 그 이후로는 단기적으로만 대응해보자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빅쇼트님께서 경제위기 대처는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좋나요? 아니면 코인이나 국채, 금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코인은 빼시죠. 코인만 빼시고 네. 예,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코인은만. 저는 코인을 그렇게 사실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너무 적이 많아갖고 제가 발언을 안 할 뿐이에요. 이해는 해주시고 코인은 사실 위험 상품이에요. 굉장히 고레버리지 위험 상품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은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현명하지는 않아요. 예, 코인 빼고 금 빼고 금도 그럼 빼죠. 국채밖에 없는데요. 예, 채권 하죠. 채권으로. 예, 금도 뺄게요. 금 너무 높아요. 지금 투자가 늦었어요. 예, 이상입니다.